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인사 드립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우리 길가를 가다 보면 한 번쯤은 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아이들을 가족들은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애타게 기다리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열심히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 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그리고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팀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진 소장님께 현재 실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경찰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통계에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만 건 이상의 실종 아동이 신고 접수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실종 아동을 찾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서 이 2만여 건에 이른 실종 아동 중에서 99%는 하루 이틀 이내에 모두 발견이 돼서 보호자에게 인계가 되고 네. 그중에 1% 정도가 장기 실종 아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장기 실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의미를 우선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네. 그 법률에서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을 실종 아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 실종 아동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면서 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찾지 못한 아이들을 장기 실종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 특히 부모님의 신경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이건수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이 실종 아동을 찾는 수사를 지휘하시면서 이 가족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한 15년 동안 5,600건을 처리하면서 가족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중에 한 어머니는 그 딸을 잊어버리고 그 딸을 찾기 위해서 10년 넘게 전국 보따리 장사하면서 딸을 찾는 그 어머님도 계시고 네네. 또 다른 분은 그 자녀를 집에 그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 매일 밥을 해서 그 이불 밑에다 밥을 두는 그런 어머니도 봤듯이 네. 정말 그 사연이 구구절절하고 그 부모님의 심정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면은 정말 이렇게 가족의 고통 또한 크고요. 또 실종된 아이 자체로도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실종자들을 찾는데 더 좀 사명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장기 실종 아동은 물론이고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입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닮은 아이를 본 적이 있거나 소식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청 112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 아동 전문기관 신고번호죠. 02777-0182로 제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준, 2014년 7월 당시 만 3살로 현재 6살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 뉴코아 백화점 인근 공원에서 실종됐습니다. 김용태, 2010년 12월 당시 만 10살로 현재 17살입니다. 충남 공주시 봉황동에서 실종됐으며 오른쪽 손목에 흐릿한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김일영, 2010년 9월 당시 만 8살로 현재 18살입니다. 충남 서산시 강당리에서 실종,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 2006년 10월 당시 만 3살로 현재 14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에서 실종됐습니다. 박동은 2006년 5월 당시 만 11살로 현재 22살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정유리. 1991년 8월 안산시 원곡성당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11살로 현재 38살이 됐습니다. 실종 당시 의문의 남성과 여성이 검은색 차량에 태워갔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정유리를 찾습니다. 버리거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갖고 있습니다. 가세요. 이원역에서 후호선으로 일단은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찾아야 되고. 안간에서 실종된 자식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실종된 자식을 찾고 있습니다. 청력 5번, 6번 출구로 나가시 실종된 자식을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일단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상업적인 의도에서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래서 일단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렇죠. 받아주는 것만 고맙죠. 다 같은 심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부모 심정으로 받아주시고 또 신경 써서 옆 주위도 좀 봐주시고 했으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보시고 내 자식 좀 찾아주십사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실종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자식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모 심정이 이거 얼마나 20몇 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죠. 예, 잘 찾기 내가 물론 내가 다 가지고 다닐게.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녀가면서 돌린다는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뭐 나는 이제 내 하는 데까지는 내가 눈을 감아야 잃어버리지 눈 감기 전에는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딸 유리를 생각하면 바로 눈물이 나와버리는 아버지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아이는 바로 정유리 양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정유리 양의 아버지이신 정원식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계속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고 다니시나요? 네, 많이 네. 돌리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한 8,000장. 이렇게 직접 네. 예, 나눠주고 다니시는군요. 영상 보니까요, 특히 또 지하철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지하철 타고 있을 때 이렇게 전단지 주시는 분들 몇 분 뵀었거든요. 그때 좀 냉담했던 게 너무나도 지금 많이 후회되고 또 죄송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지하철을 다니시다 보니까 더 힘드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많죠. 네. 근데 뭐 그건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버님이 조금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근무하는데 여러 번 오셨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참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심정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참 그래요. 아버님이 이제 늘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눈물이 이제 저절로 나는데 어떤 네. 분들이 힘드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가 안산에서나 나하고 같이 살던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89년도에 안산에 왔어요. 안산에 또 오고 이제 그때부터 얼마 안 있다가서 이제 우리 두 애들은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유리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유리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형편이었었는데 유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애들 데리고서 동생들 먼저 데리고서 서울을 가시라고. 저는 중학교 때는 안산에서 중학교를 다니겠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효심 가득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다 본이세요. 그러실 것 예, 같네요. 예. 아버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게 이제 아버님 탓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더 아프게 지내오신 것 같은데요. 유리 얘기를 저희가 더 유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유리 양 사진을 그동안 어느 걸 갖고 오셨는데요. 이게 유리거든. 네. 이게 얘 잃어버리기 전 한 1개월 전에 이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네네.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었거든요. 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이가 응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양이 실종되기 한 달 전쯤에 찍은 사진이어서 실종 당시와 가장 흡사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또 유리 양의 더 어렸던 시절 사진도 갖고 오셨어요. 예. 생김새를 저희가 더 익히기 위해서 사진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네. 유치원 다니다 시골 집이거든 이게. 네. 할머니 집이고. 이거는 이 사진은 이제 나하고 유리하고 그 저기 저 송도 옛날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이제 이건 이제 유리 밑이 바로 밑에 동생 사진이고. 네. 이건 이제 유리하고 남동생 네. 막내하고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여기에 사진이 같이 있어야 되는 사진이 한 장에 빠진 거지 지금. 한 사람이 빠진 거죠. 가족 사진이죠. 예. 네. 지금 유리 양이 실종되기 전까지의 그런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생김새 또 가족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비슷한 모습들이 떠오른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유리 양 매 사진마다 다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유리 양이 사라진 그 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실종되던 날,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1년 8월 5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리가 실종된 곳,
바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원곡성당 앞 공터입니다. 8월, 한여름이라 어둠이 채 깔리지 않았던 저녁. 유리는 친척 아이들과 바로 그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아이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로 집 앞이라 어른들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쏟아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랑 아줌마가 유리 언니를 끌고 갔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본 유리의 마지막 모습. 누군가 유리를 분명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던 그 공터에 유리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유리를 데려간 걸까요? 유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정유리 양이 실종됐던 상황 함께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힘들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실종된 지역이 익숙한 동네가 아니었네요, 유리 양에게. 예. 유리는 그 안산에 온 지 5일 만에 그랬으니까 아주 그냥 예, 낯설은 것이죠. 네. 여름방학 때고 저는 또 여름 휴가를 받았었어요. 네. 이제 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제 유리를 데리고서 이제 안산으로 올라오시고 유리를 이제 안산에 놓고 유리 밑에 애들을 데리고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네. 그 애들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었죠. 근데 교수님, 이 유리가 실종된 장소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요? 거의 납치를 한다면 네. 어떤 그 납치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유리가 그 없어진 장소는 성당 앞에 주택 도로거든요. 예. 일반 그 차도가 아니라 네네. 그 골목의 도로로 지금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네. 그걸 대낮에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게 네. 경찰 근무했던 저로서도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 그림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주택가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특이하다. 유리가 없어진 이 지점이 참 특이하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 지리감이 있다. 지리감이 없으면 여기서 납치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도로에 대해서 지형을 알고 또 구석구석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네네. 그 나무 있는 데가 그 안산시 승격돼 가면서 그 잔디 같은 거 조성을 많이 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해가지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네네. 예? 바로 이제 그 앞에거든요. 고기 같은 것도 구워 먹고 거기서 텐트 치고서 사람들 자고 예? 그런 장소 있었어요. 제가 본 데서 이 오른쪽 그 나이네가 그 전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네. 조그맣게 슈퍼가. 근데 그 아줌마는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던 것을 난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아줌마가 딱 그냥 잡아 뛴 상태고 얘 사건이 일어나고서는 그 가게가 문 닫고서 어디로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 주택가고 네. 한다면 그 지리감도 지리감이지만 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네. 연고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살던 지역 사람. 예. 예.
네. 그 지역 주민과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해서 방문했던 사람이 가면서 네네. 유리를 데리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의문이 많이 남는 그런 실종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기에 다시 한번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찾는 실종 아동은 정유리 양입니다. 실종 당시 11살이었고요. 현재는 38살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얼굴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소가 너무나 이쁜 그런 아이였는데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성당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작은 단서라 할지라도 정유리 양을 찾는데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사고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나 사고를 해결하는데 만약 이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실종 사건에 있어서도 바로 이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아동 실종 후에 특히 더 이 골든타임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실종 아동을 그 신고받고 찾는 통계로 보면 48시간으로 잡는 이유가 48시간 안에 빠른 조치와 증거 확보에서 찾지 않으면 아이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48시간 안에 80%가 아이를 찾기 때문에 이 그 이틀 안에 아이를 분명히 찾아야만 한다는 그런 골든 타임을 정해놨고요. 그 48시간이 지난다면 장기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장기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유리 양이 없어진 걸 알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밖에 이제 나가서 이제 놀고 우리는 이제 이 방에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그러고 한 30분, 한 시간 안 됐어요. 아니, 애들이 이제 들어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차에다 싣고 갔다. 예? 뭐 애들이 뭐 차 담바 같은 거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이제.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네네. 신고를 해가면서는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좀 차단해가지고 건물 좀 내주시오.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신고를 안 했다고 솔직히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근데 그 이튿날까지 그게 그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내가 그래서 나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침에 내가 찾아갔는데 해서 가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성질 나갖고서나 바로 어디로 왔냐면 유선 방송, 네, 케이블 방송. 네. 케이블 방송이죠. 근데 거기를 이제 그 방송을 그 찾아가서나 네네. 자막을 떼어보냈어요. 나 이러이러해서 또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좀 제어 좀 해달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본 거예요. 왜 자막을 뗐냐 이거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납치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전을 알리거든요. 무전을 알려서 그 내용을 전파를 하고 빨리 조치하게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니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그 조치까지 안 했다는 게 그게 그래서 이 실종이 됐다고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빠른 이제 이 수사를 해갖고서 뭐 하면 되는데 왜 나갔느냐, 뭐 입고 나갔느냐. 그때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참말로 서운했어요. 왜? 얘는 분명히 납치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제 수사를 할 때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는 정말 막 터지더라고요, 속이. 근데 참 수사를 하신 분들이, 경찰분들이
네네. 참 욕도를 보셨죠. 내가 내 자식 잃어버리고서 그분들한테 찾아달라고 한다는 것이 솔직해서는 내가 죄책감이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아버님 입장에서는 정말 경찰의 그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실 것 같고요. 또 저희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경찰 수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근데 또 교수님께서는 직접 그 경찰 공무를 이끌었던 분으로서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리한 같이 다 큰 학생의 의사 표현이 분명한 그런 학생이 이렇게 실종됐을 때는 그 어떤 따라야 되는 또 매뉴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분명히 이제 납치 혐의로 신고를 했으면 그 무전을 쳐서 날려서 이제 그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또 현장에 그 유리를 태웠을 때 장소에서 유류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앞뒤로 이 골목이기 때문에 지리감, 연고감이 있는 그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소문 한다면 어느 정도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인식 변화가 이게 아이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납치한 사람들이 이제 혹시 그 이후에 유리양에 대한 대가로 뭘 요구하거나 그런 연락은 혹시 없었는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서 그 13살 먹은 애하고 잠을 자고 왔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들어와요. 아, 네. 철호동 그쪽에서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이거 경찰로 제보가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암암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화물차 기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냥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서 쫓아갔었어요. 쫓아가서 이제 찾아가서 네. 이제 그 부근에 가가지고서 이제 전단지는 겉으로 못 들고 가고 그냥 속에다 집어넣어 갖고 사진을 넣고 다니는 거지. 거기서는 사진을 넣고서 가서는 이제 그 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애를 이제 불러요. 그 걔들한테는 또 저기 어린적인이라고 해서는 저희가 접대비가 또 비싸잖아요. 근데 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오고 이제 걔를 데려다 놓고 사진을 보여줘가면서는 혹시 이런 아이 이 부분에서 봤냐 못 봤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가면서 물어보고. 유리가 그렇게. 실종된 네. 상황 자체는 사실 명확하게 납치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 또 어떤 금품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은 인신매매 됐을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생각하신 제보들이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네. 네. 아버지로서는 정말로 힘들게 그곳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확인까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리양이요, 대한민국에 살고만 있다면 신분이 확인이 될 텐데 지금까지의 유리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게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납치의 혐의를 둔다면 특히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또 폭력도 당하고 어떤 환경이 안 좋으면 처음에 힘들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리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에게 잡혀간 거잖아요. 잡혀갔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마 거기에 순응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뭐 그렇게까지 상상한다면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주변에 계신 분들의 제보와 신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면서 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으로 꼽는 게 바로 아이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추정해 봤는데요. 실종 당시 11살이었던 정유리 양, 성인이 된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아동들. 유일한 단서는 과거 기억, 그리고 남겨진 아동의 사진들뿐이다. 실종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현재 나이에 맞는 얼굴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폴리스케치. 3차원 몽타주 기술로 나이 변화에 따른 얼굴을 예측, 실종 아동의 현재 얼굴을 추정해본다. 저희는 이제 한국인의 얼굴을 최대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가능한 얼굴 형태의 범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눈, 코, 입, 얼굴형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여 그 가능한 얼굴을, 모든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한 나이 변환, 인상 변환이라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했는데, 나이 변환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변하는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나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어떤 입력의 나이대가 들어올지라도 저희가 한 살 단위에 예측이 가능한 형태를 구축이 되었습니다. 11살이었던 유리. 유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실종 당시 11살이었던 정유리 양, 현재 성인이 된 모습을 저희가 추정한 그런 사진입니다. 바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오른쪽의 모습이 실종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저희가 38살 정유리 양을 추정한 사진입니다. 자, 아버님께서는 이 사진 보셨잖아요. 예. 예,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지금도 11살 그때 그 모습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보면은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입니다. 남아있죠. 예,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더 도움을 드리고자 다른 모습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랑 그쵸? 많이 닮았어요. 이 현재 모습으로 38살의 모습으로 본 사진인데요. 예, 다시 한번 이 모습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꼭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얼굴은 같은데요. 예, 스타일링에 따라서 또 다른 분위기가 나니까요.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이 모습 100% 현재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런 모습을 이미지화시켜서 딱 각인을 시켜놓으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보일 때 얼마든지 그게 또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리가 사실 비교적 실종 당시의 연령에서 봤을 때 네. 조금 더 이제 성장한 나이에 실종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실종 당시의 모습이 네네. 여전히 지금 30대에 추정한 모습으로도 네.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네. 눈이나 코 네.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어렸을 때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눈, 코, 입이 이렇게 웃을 때 네. 야릇한 그 사이에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약간 그 눈 밑에. 그래서 네네. 저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 유리 양의 아버지, 어머님, 또 형제들 그런 사진을 가지고 3D 기법으로 예. 그 나이 변화를 해서 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사진도 예. 아주 그 어릴 적 사진과 유사하게 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특징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가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거는 얘가 이제 털이 내가 명털이라고 그러지 이제 그 잔털 그러니까 털이 유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눈썹이 굉장히 짙었어요. 네. 그러네요. 눈썹이 짙어 갖고 네, 아버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꼽아주셨을 수 있는데요. 생김새에서는 일단 눈썹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몸 전체적으로 털이 많았고 어린 시절에 보셨던 분이라면 그런 기억까지 좀 생각하셔서 예, 저희에게
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실종 당시 모습과 그리고 성인이 된 유리 양의 추정 사진까지 참고해 주셔서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찾고 있는 아동 정유리 양입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은 1991년 경기도 안산시 원곡성당 앞에서 실종된 정유리 양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을 헤매며 유리 양을 찾아다니고 계시는데요. 유리 양에 대해서 더욱더 애틋한 마음이 있으셔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리만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많이 납니다. 예, 눈물이 나니까는 이제 주위 분들이 울보다 그런 별명까지 붙으시더라고요. 하나 내가 이제 안산에서 같이 데리고 있다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쪽 지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 참 그래도 자식은 뭐 어디서 잃어버리든 같으지만 얘가 이제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보니까 너무 더 불쌍하죠. 그래서 유리 양만 생각하면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눈물이 흐르시는 거 정말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유리라는 이름도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면서요? 유리가 그때만 해도 솔직히 없이 살았으니까 집에서 산타를 데려다가서 집에서 낳았습니다. 애를 이제 받고서 이제 안아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을 그랬어요. 너 맑게 커라. 그래서 유리로 지으셨군요. 투명하게 커라. 그래갖고 나 참 유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 큰딸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신 너무나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기에 더욱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유리 양 실종 이후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요? 네. 뭐 우리 집사람도 솔직해서 나 고생 많이 했죠, 정말.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너무 삶이 너무 어렵고 무하니까 네.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제 유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느라 생업을 포기하셨군요. 소장님, 이 실종 가족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유리 아버님처럼 이제 아이를 실종 아동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를 찾을 때까지 찾기 활동을 멈추시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찾기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네. 찾기 활동하실 수 있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네. 또 찾기 활동하실 때 네. 드는 교통비나 숙박비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실종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인데 네.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문제가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네. 질병이 생기기도 그렇죠. 하셔서 그런 네. 실종으로 인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나 상담비 같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더 많이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계실 분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아버님이실 텐데요. 저희 다 포기 안 했으니까 꼭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좀 도와주셔서요. 유리양 찾는데 작은 단서 있으시면 작은 일이라도 꼭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바라는 거는요. 어디선가 우리 유리양이 이 방송을 꼭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큰딸 정유리 양에게 하실 말씀을 편지로 담아 오셨습니다. 저희가 딸 유리에게 띄우는 아버지의 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유리에게 유리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 아빠 품에 안기던 때가 아빠는 잊혀지지 않는단다. 갓 태어난 너의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이름을 지키게 되었지. 항상 맑고 틈하게 자라라. 유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단다. 그런 내가 아빠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너인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딸인데 살아있다면 제발 아프지 말고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주길 너무나도 바라고 있단다. 유리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 거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눈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밤을 새우며 애타게 찾고 있지만 너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만 아빠 곁으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나의 딸 유리야, 소중한 나의 딸 유리야,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그립다. 유리야, 언제든지 내가 아빠 곁으로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마. 그립고 그리운 나의 분신아, 아프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가질 테니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너는 내 행복만 갖고 살아가라. 나의 아가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가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 다 읽으셨다면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교수님도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유리 양의 사연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리 양이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유리를 만나는 그날까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아버님과 함께 할 거니까 같이 함께 더 열심히 감사합니다.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좀 도움을 주십사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14년도에도 32년 만에 방송 제보로 김남수 씨를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마음이 아프고요. 꼭 방송 제보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면서 우리 아버님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유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는 실종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실종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요 지금. 근데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사람이나 더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많은 신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쳤던 이 전단지 한 장을 이렇게 보는데 한 3.5초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3.5초는 적어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봐주실 수 있다면 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우리 실종 아동 가족에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더 많은 관심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유리 양이 꼭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응원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이 실종 아동 가족과 함께 이 아이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종 사건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진단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코드 아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실종 아동들이 장기 실종 아동들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자주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들이 미리 좀 알아두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드 아담, 오늘 저희가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휴일. 아이를 두고 엄마는 잠깐 표를 끊으러 가는데 실종까지 평균 소요 시간 35초. 갑자기 사라진 아이. 침착하게 112 시설 내 관리자에게 신고합니다. 네, 상황실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아이를 잃었거든요. 핑크색 옷을 입은 7살짜리 여자아이요. 핑크색 옷을 입은 7살 여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 후 관할구역 내에 안내방송 전파 및 경보를 발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 실종 발생. 출입문 검문을 하고 시설 내의 모든 직원이 주변을 탐색합니다. 실종 아동 발견. 찾은 것 같습니다. 회전목마 입구 쪽에 있습니다. 네, 바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실종 아동 발견 및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아저씨 이름 좀 확인할게요. 둘, 잠시만 기다려. 아, 네, 지금 실종 아동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름이 진솔이고요. 제가 곧 인계해 가겠습니다. 네. 코드 아담, 바로 미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소장님,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의 시니어스 백화점에서 네. 6살 난 아담 월시라는 아이가 유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특히 그 아담 월시 같은 경우 6살이거든요. 그 실종된 지, 유괴된 지 그 보름 후에 190km 떨어진 곳에서 그 사망한 채로, 살해된 채로 발견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방 2003년도에 법제화해서 네. 모든 연방 건물에 적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 월시가 희생되면서 생겨난 어떤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괴 살해되었던 아담 월시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방송인이었는데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마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직접 미아를 찾고 범죄자를 수배하는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미아 찾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면서 네. 코드 아담이라고 명명이 돼서 이제 법 제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빠의 직업이 또 이런 것 이슈를 공론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결국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군요. 우리나라가 좀 늦었죠, 그죠? 네. 네. 그 2013년도 12월에 이제 법제화해서 예. 그 2014년도에 그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 하고 나니까 그 대중시설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그 건수가 1,600명 정도 오, 꽤 많은 네. 그 이런 아이들을 찾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특히 그 창원에서 이제 축제 현장에서 아이가 없어져서 그 코드 아담을 발령을 했는데 3분 만에 아이를 그 신속하게 찾는 그런 걸 보면 네네.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무관심한 그런 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수원의 광교 그 신도시의 쇼핑몰의 1층에서 아이가 실종된 지점에서 50m에서 아이가 발견됐거든요. 되게 가까운 사망한 채. 데였네요. 그래서 네네. 신속하게 이런 코드 아담 제도가 시행됐다면 아마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드 아담 제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예,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리시거나 이런 실종을 경험하셨을 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드 아담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엠버 경고라는 제도도 있다면서요? 네.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엠버 경보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요? 우리 그 경찰청에서 전국에 67개 기관, 예를 들면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KBS 방송국, 우리 또 여러 가지 방송기관, 네. 그 은행. 그래서 아이가 실종되면 그 전광판에 그 아이의 인성착의와 이름을 띄우고 또 방송에 경보 조치해서 예. 우리가 그 67개 기관과 해서 신속하게 그 아이 실종 사실을 알려서 제보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15년도에는 페이스북 경보 발령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일정 지점에서 아이가 없어진다면 네네.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그 지점 근처에 있는 모든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네네.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엠버 경보였군요. 납치나 유괴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더더욱 이 제도가 활용도가 예,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 역시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996년에 미국 텍사스의 엘링턴이라는 곳에서 엠버 해거먼이라는 9살짜리 여자아이가 다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안타깝네요. 유괴 예.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괴의 경우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네네. 엠버의 이름을 따서 엠버 경보를 발령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유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네.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네.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네네. 900여 명의 유괴로 확인이 된 실종 사건에서 90% 정도가 이 엠버 경보를 통해서 많이 발견이 찾았네요. 돼서 네.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괴 사건에 있어서 정말 그런 효과를 거둔다는 건 대단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전광판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7년부터 네네. 시행이 되고 있고 네. 유괴로 확인이 되는 실종의 경우에 이제 경찰을 통해서 전국의 주요 도로, 철도 역사 이런 곳에 전광판이나 안내판을 통해서 네. 실종 아동의 정보를 노출을 하면서 그런 주요 이동 수단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 주변 분들 그때 당시에 또 시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제도가 잘 효과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뭐 도움이 가장 관건이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그 실종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도 중요하지만 네. 관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 울고 있는 아이라든지 네. 또 길을 잃어버린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을 본다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관심을 갖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실종 아동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뭐 이제 보호자로서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네.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교육을 철저하게 잘 해서 실종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앞으로 계속 나오셔가지고요. 그런 예방 교육들 또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찾는 실종 아동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찾는 이 아이들 유심히 살펴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준, 2014년 7월 당시 만 3살로 현재 6살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 뉴코아백화점 인근 공원에서 실종됐습니다. 김용태, 2010년 12월 당시 만 10살로 현재 17살입니다. 충남 공주시 봉황동에서 실종됐으며 오른쪽 손목에 흐릿한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김일영, 2010년 9월 당시 만 8살로 현재 18살입니다. 충남 서산시 강당리에서 실종,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 2006년 10월 당시 만 3살로 현재 14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에서 실종됐습니다. 박동은, 2006년 5월 당시 만 11살로 현재 22살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정유리, 안산시 원곡성당 앞에서 실종. 당시 11살, 현재 38살이 된 정유리 양의 추정 모습입니다. 정유리 양을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